제가 이렇게 그러시죠. 포인터지는 눈이랑 제가 내려드릴게요. 눈이랑 주식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마을 네트워크 소개를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쓰던 게 있는데요. 저하고 잘 안 맞아서 최초 버전입니다. 처음 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전국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학습하고 연대 협력하기 위해서 만든 관계망, 이렇게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대부분가 무슨 위원장, 무슨 과장, 시장, 전수 이렇게 돼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마을 만들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까이에서 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러면 사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이어서. 그래서 계급장 떼고 만나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누구나 같이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격으로 느슨하게 해보자. 보통 무슨 협의회, 무슨 연합 이러면 엄청 복잡하고 뭔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생긴 것 그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힘든 거 이야기하고 나 하기 싫어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느슨한 관계들을 연결해보자 하는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마을에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이 가장 큰 세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을은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세계화라고 하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왔는데 소위 말하는 자본에 의한 세계화인 거죠. 네, 세계화를 하기는 하되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 중심에 마을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크게 최근에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두 개의 표현들로 가장 많이 우리의 활동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모임이 만들어질 때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특정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라고 쓰고 또 마을 만들기라고 쓰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마을 만들기는 이 두 가지가 다 묶어져 있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에 어촌 뉴딜, 어촌 신활력, 농촌 협약, 다양한 정부부처의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이웃이 있는 우리 가장 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웃들과 우리의 삶이 좀 더 풍부해지기를 희망하는 모든 활동을 다 마을 만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을 만들기 활동,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역 마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활동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내용 안에
활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활동 내지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써보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활들이 다 마을 만들기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05년도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공식 창립 선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창립 선언문을 구조화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 검색을 해보시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창립 선언, 창립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요 시기에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내지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활동들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그다음에 지역에 사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 자활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그냥 우리와는 별개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같이 출발해서 이게 세분화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본 2013년도에 많은 전국대 할 때 구자익 박사가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디자인을 좀 멋지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서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쁘게 디자인을 좀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첫 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는 이제 2001년부터 한 2년, 3년 정도 대전, 부산, 서울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많이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과 부산의 뭐 골목 축제나 도서관 만들기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모임들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성남에 있던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서울 수유리에 있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상근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비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지금은 대화 아카데미, 대화문화재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시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소위 말하는 대화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종교 간 대화, 종교 간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해왔는데요. 68년 정도부터 움직였다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 매달 진행을 좀 해왔는데 거기에서 그 대화라고 하는 단어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화 모임이라고 불러왔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화 모임이라고 불러왔는데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대화의 방식과 저희 대화의 방식이 조금 좀 달라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은 지금으로 치면 세미나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모임으로 봤을 때 대단히 말랑말랑한 이런 모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주도했던 대화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가시면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들여다보시면 보이실 건데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 뭐 이러면 이제 뭐 화석이니 뭐 수석이니 뭐 이런 소리 듣는 그 초창기 멤버들이 있어요. 그런 멤버들이 거기에 와서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쭉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살기 좋은 시리즈라고 불려지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정책이 노무현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제 유일한 거버넌스 조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시민 활동들이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단히 큰 규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40억에서 8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도 우리가 감당 못하겠어. 주민들은 당연히 감당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크고 너무 빨라요. 라고 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 이야기할 때도 50조 500곳 5년간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빨라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위에 있던 쾌살 아카데미 중심 문제였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하고 의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분과 모임이 있었던 마을 네트워크가 결합해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를 선언해요. 근데 여기도 2년밖에 못 갔습니다. 2년밖에 못 가는 게 공모사업이 큰 게 들어왔단 말이죠. 큰 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 수 있는 데도 많지 않은 상황, 관심만 있는 데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를 조금이라도 좀 하고 있었던 데는 공모사업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느라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안 하던 일들을 막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섭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죠.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뭔가 지원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2010년 그 7월 달에 화성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모였던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거 다 지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사업 예산도 다 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중앙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주던 것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막 새싹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관심들도 막 생기고 그리고 지역에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역에다가 시민운동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야기했던 선배들이 다 야, 그게 무슨 지역에서 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건 주민들이 해야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할 일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여봅시다 라고 해서 1년을 준비해서 화성에서 처음 모였어요. 그리고 첫날 모여서 이것저것 사례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갑갑하니까 1년만 매달 모여보는 게 어때요? 라고 시작했던 게 지금 대화모임, 매달 진행하는 대화모임의 처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가 모였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릉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뒤로 가면서 다른 행사들도 있고, 뭐 이랬던 거를 이걸 진행해 줄 수 있는 조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해 마지막 12월 달에도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광주에서 했었는데 3명 모였습니다. 광주 마을 네트워크가 따로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3명밖에 못 모였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받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일 많이 모일 때 저희 대화 모임에 제일 많이 모일 때는 500명까지 모인 적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그 정도면. 이건 이제 지역의 행사랑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던 순천에서 모였을 때가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50에서 80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모였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 다음에 역학하고 이어간다. 모으고 나눈다. 다지고 갖춘다. 라고 하는 형태들로 정의하는데요. 설명 풀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파일을 제가 공유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메인 사업, 그 다음에 부속 사업, 실질적으로 다 묶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화 모임과 전국 대회라고 하는 학습 모임을 주로 운영을 합니다. 다른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에 있는 사업들이나 센터나 이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슨한 누구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 모임을 매달 진행하는데요. 해보니까 1월달, 6월달은 명절이 끼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기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은 또 지역에서 마무리해야 되고 정산해야 돼서 힘들어서 12월달부터 빼버렸어요.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대회는
지금 14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23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을 못했고요. 올해는 아직 결정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흐름과도 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 말만 듣기 진영 자체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3월 이번 모임을 계기로 해서 대화 모임 저희가 전국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릴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 같이 가장 열심히 했던 멤버 중에 이제 수원의 이근호 센터장이 있는데요. 이근호 센터장이 불의 사고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이근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근호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그 기념사업회의 주력 사업들 중에 하나로 마을 활동가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시상들을 하고 그분들의 활동들을 좀 많이 알리자라고 하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10회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들도 뭔가 조금 더 정리해서 더 많이 알리고 이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활동가들이 주는 상황이긴 한데 아는 분들보다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매 10월 달은 매번 수원에 가서 이근호산 시상식과 함께 수원에서 모임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지역의 개인들 자격으로 참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떤 분들은 센터에 있고 어떤 분은 마을의 리더이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고 어떤 분은 연구자이기도 하고 뭐 대단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개개인들의 협력들을 붙여나가는 작업들.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과 다른 조직이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의 정책 부분에 대한 조율, 이게 이제 지역에서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전국 단위로 힘을 모아야 중앙정부를 전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거는 마을 만들기 기본법,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기본법,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자치기본법에서 주민자치 부분을 순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올리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본법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다가 그것도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 세 가지 부분들로 보통 지역에 따라서 마을 공동체라고 쓰시는 분들은 공동체 3법이라고 부르시고 마을 만들기라고 쓰시는 분들은 마을 3법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세 가지에 연관되어 있는 법들을 통과시키는 것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모임들은 이제 매월 두 번째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주째 주일이니까 어떤 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금요일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든 군수가 오든 대학의 총장님이 오든 간에 별도의 의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라는 분들이 오면 오지 마세요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예전에는 발표자들한테도 참가비를 다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발표자들은 참가비 안 받는 것들로 기본 명분화되고 있는 중이고 교통비 정도의 작은 경비를 좀 지원해드리고 있는 형태도 조금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저희 고민에서는 모두가 공부하러 오고 모두가 함께 사람들 사귀러 오는 거니까 대등한 자격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형태들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좀 됐는데요. 어떤 때는 도서관에서 자기도 하고 또 뭐 도시 같은 데는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댄스홀들 있잖아요. 거울 잡지 있는 거울방 그런 데서 침낭 깔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큰 행사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호텔에서 재우잖아요. 그래서 와서 잠자는 거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한두 번 정도 참가해 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섬에서도 가고 뭐 바닷가에도 가고 도시항공에도 가고 아주 산골에도 가고 다양한 형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모임이 이게 예전에 보셨던 분들 좀 달라진 부분들인데요. 대학 모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겁니다.
자랑하는 거.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리고 싶어. 그래서 자랑질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게 이제 학습 모드예요. 우리가 요거 잘했는데 요거하고 같이 하는 거 묶어서 뭔가 같이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잘하는데 다른 데 더 잘하는 데들도 있대. 이렇게 해서 묶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무슨 이제 마을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여기 지금 번역센터거든요. 여기도 번역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지는 마을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공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동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다양한 그룹들이 오니까 그 시각들이 달라지는 거죠. 도시에 오시는 분들은 도시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험들이 많았으니까 농촌분들은 농사 짓는 거에 어려움, 그다음에 어른들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동질감들을 표현해 주시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자문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뭔가 진행을 하는데 다음 달이 지금 우리 전산반도에서 신청이 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토론 주제로 제안해 주신 게 마을 호텔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체험마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요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뭔가 같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어. 특히나 농촌과 도시는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연대 형태들로 우리와 뭔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룹들을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 재울 수 있는 데는 있어. 마을 회관이 커서. 근데 우리 마을 만들기 뭔가 잘 되고 있지도 않고 이제 뭐 시작을 하려고 그래. 내지는 한참 진행하다가 우리 너무 지쳐가지고 좀 쉬고 있어. 근데 공간은 줄 수 있어. 이게 휴식 모드인데. 우리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신나게 놀다 가세요. 이런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일부러 부응해줬던 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만들기를 막 진행을 하다 보면 2, 3년 차 정도가 힘이 확 걸려서 막 올라갈 때입니다. 속도 막 내고 있을 때인데 이제 여기에 기름에다가 물에다가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농촌마을 같은 경우 어른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있으면 뭔가 열의는 대단하신데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요청하시는 모드가 이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재롱 떨고 분위기 확 띄우는 잘한다 이러면서 이 일반적으로는 이게 서너 개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뭔가 모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갔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싶은데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싶은데 야 거기 갔으니까 되게 어려운 소리만 하고 이러더라.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이는 건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이긴 한데 매번 어렵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대회는 1년에 한 번 있어요. 2007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14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10,000명을 넘긴 경우는 지금 없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전국의 다양한 그룹들이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14회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장들을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하고 만들어졌고 또 센터가 없을 때는 센터를 되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가 한 10개 정도가 만들어졌을 때 센터들이 모여서 뭔가 따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필요하니까 이 그룹들 따로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센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연합, 마을연합, 전국 한국 마을연합이 센터 협의회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이런 대화 모임과 전국대회 과정들 속에서 논의되고 제안돼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안 들어와서 거의 죽어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그리고 우리 운영진들도 홈페이지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카카오톡을 많이 좀 썼었는데 카카오톡도 최근에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10년에 시작했던 그 그룹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올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예전에 쓰던 네트워크 그룹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카이빙 되어 있어서 그냥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그 당시에는 뭘 고민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조금 더 좀 여력이 생기면 그걸 다 묶어서 한 개의 데이터 아카이빙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소개하는 자리이고 대부분 관계자들이라서 조금 좀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